일주일에 몇 회 정도 기출을 풀면 좋아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상은 양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2달 정도만이라도 뭔가 좀 계획성 있게 좀 짜임새 있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편입에서 논리를 담당하고 있는 강우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해 담당 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법 담당 유지우입니다. 시즌이 시즌이만큼 기출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뭔가 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려고 편안하게 이렇게 지금 일단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하면서도 그럴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게 있고 뭔가 좀 방향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일단은 선생님께서 가장 오래 강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기출 문제 풀이를 1996년도 중앙대 문제로 풀어보셨는지. 그래서 선생님 저 애들이 가장 많이 이제 질문하는 게 일주일에 몇 회 정도 기출을 풀면 좋아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애들이 수준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 선생님께서 특별반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특별반 애들은 일주일에 몇 회 어떤 식으로 기출을 풀고 그 기출을 어떻게 리뷰하면 좋은지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기출을 왜 푸는가 이거부터 먼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금 시즌이면 누구나 푸는 거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학생들이 기출을 풀게 되는 주된 목적은 뭐예요? 실전에 들어가서 그것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뭔가 쉽게 손쉽게 풀 수 있기 위해서 유형에 대한 적응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은 양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는 이제 풀이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분석이 돼야 된다. 분석을 해서 뭔가 실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푸는 것보단 오히려 리뷰가 중요해요. 일단은 저희 지금 편입시험 최근 경향이나 트렌드를 보면 모든 학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포맷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처음에 우리 학생들이 기출문제 풀 때 건국대학교가 이제 가장 표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건국대를 이제 표준으로 공부를 하되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 편입시험은 약 25개 이상의 학교가 전부 다 각기 다른 시험을 새롭게 출제하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출제자가 이제 거의 바뀌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 5년에서 7년째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이 학교 출제자는 어떤 분야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이 출제자의 성향과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본인이 이제 지망하는 대학의 출제자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선생님 말씀대로 적어도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기출문제만큼 정말 내가 이 출제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이 정도 자신감이 가질 정도로 정말 깊이 있고 꼼꼼하게 다 파악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레이아웃을 보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진짜 시간이 부족할 것 같네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좀 힘들까요? 혼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각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출 특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특강들을 도움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요. 요새 문제 많이 어렵죠. 사실상 우리가 학교 다닐 땐 교양이었던 것이 요새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지문이 돼버렸어요. 희한하죠? 애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쌤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문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력도 높이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문해력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밸런스 있게 준비가 갖춰져야 사실상은 어느 대학의 문제라도 지금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잘못된 이런 오류들이 있어요.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24년 기출문제집도 나왔어요. 그런데 24년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죠. 나중에 풀 거라고 아껴놨다가. 그렇죠? 아끼면 똥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시간이 얼마 없을 때 추천드리는 기출문제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일단은 본인이 지망하는 대학은 뭐 구할 수 있는 만큼 다 구해서 현재 저희 해커스에서 한 7년치 정도의 문제지와 해설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당연히 본인이 지망하는 대학은 뭐 7년치가 아니라 구할 수 있으면 뭐 10년치도 구해서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최신 기출문제 이제 매년 해커스 연구소에서 최신 기출문제집을 약 20개 이상의 25개 정도의 대학의 모든 문제와 이제 해설을 제공하는 그 기출문제집은 시사 트렌드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면 2019년 코비드 19 이후로 대학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현상과 또 뭐 의학과 관련된 그런 지문을 출제하고 있듯이 이 시험은 항상 당해년도의 이제 트렌드를 반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망하는 대학은 옛날 거서부터 지금까지 당연히 꼼꼼히 분석을 해야 되고 단 최신 기출 문제는 저는
지망하지 않는 다른 모든 대학도 이제 풀어보는 걸 그런 의미에서 이제 권하고 있다. 근데 그 10개년을 다 못 풀잖아요. 지금부터 풀면은 가능할까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지금 모의고사가 한 50점 나오는데요. 제가 기출을 풀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맞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는 아이들한테는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본인이 정말 지망하는 대학의 기출 문제만 저는 우선적으로 푸는 걸 당연히 추천드리는 거죠. 뭐 3년치면 3년치라도 5년치면 5년치라도 뭐 다른 대학 기출 문제를 볼 뭐 여유는 당연히 없으니까 적어도 본인이 지망하는 대학의 기출 문제는 최소 3에서 5년치는 당연히 풀고 가는 게 수험생의 자세가 아닐까. 부족한 친구들이라고 해서 기출을 멀리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출 문제를 풀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기본기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계속해서 자기 걸로 흡수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푸는 데만 급급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섹션이 어휘하고 문법 영역인 어휘하고 문법만이라도 뭔가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는 거. 한 문장이 한 4줄, 5줄 넘어가면 이거 해석하는 거 힘들어하는 친구들 천재예요. 단어도 딸리죠. 구문도 딸리죠. 이런 걸 연습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보면은 어휘나 문법 같은 문제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뭔가 좀 이렇게 기본기들을 계속해서 다져가면서 뭐 문제를 푸는 게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는 건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쌤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수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나는 뭐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면 이 문제 나온다고. 시험에. 다음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히스토리가 보이잖아요. 딱 내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적중률 100% 우리 광우진 쌤. 왜 또 띄우세요, 이렇게. 아니 지금 적중률 정말 높잖아요. 그렇죠? 1996년부터. 자연계는 솔직히 수학이 중점이 돼야 돼요. 수학을 못하면 이도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 중점을 둔 건 사실 왜 같이 시험을 안 볼까? 이 생각이 되게 컸거든요.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따로 보는 학교도 있지만 그럼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는데 애들한테 한번 시험을 보게 했어요. 수학을 풀고 나서 영어를 풀려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되는데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이제 연습을 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기출 문제 특강을 하게 됐는데 제가 자연계 기출을 사실 문법이랑 어휘는 제가 가르쳐 봤는데 독해까지 스펙트럼 넓게 전체 기출 문제 풀이를 요번에 처음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연계는 인문계랑 다르게 조금만 신경 쓰면 정말 합격할 가능성이 큰 문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동국대나 건국대나 단국대나 홍대나 같은 스펙트럼 안에서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2년을 연습하면 2023년이 좀 쉽게 느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자연계 학생들한테 바라는 거 다른 거 없이 수학을 하면서 영어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수학을 공부하면서 영어를 기출을 같이 연습을 해야 대비가 된다. 그런데 애들은 진짜 내가 나중에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함께 연습하는 거 그래서 인문계보다는 조금만 하면 정말 나 영어 할 수 있겠구나. 요 정도가 자연계에선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인문계랑 공통적인 그렇죠. 것 같아요. 자연계는 보면은 그렇죠. 인문계보다도 문항수도 적고 네. 그다음에 난이도도 쉬워요. 확실하게 같은 대학인데도 이게 딱 편차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준비하면은 뭐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다른 사람이 소홀히 하는 그 부분이 전략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수학에 몰입을 하고 있겠지만 자기도 하겠지만 이 따지고 보면 영어에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을 앞설 수 있는 어떤 실력을 갖춰 놓으면은 좋은 또 전략이 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남아 있는 기간에 이제 진짜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이제 남아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이 짧은 기간을 뭔가 좀 지금부터 한 2달 정도죠. 따지고 보면 2달 정도만이라도 뭔가 좀 계획성 있게 좀 짜임새 있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뭐 이제 쌤들의 가이드 우리 보면 요새도 보니까 그렇더라. 오늘도 방금 전에 봤는데 보니까 수업 끝나고 막 쌤들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이제 많아지죠. 네, 그렇죠. 그런 가이드를 받으세요. 쌤들한테 가이드를 받아가면서 지금 자기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뭔지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기출 문제를 풀면서도. 이제 시험 앞두고 저희 학생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현장 강의에서 느껴집니다.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과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맞추면 붙는 시험입니다. 다 같이 힘든 와중에 항상 합격한 학생이 있었다는 믿음을 갖고 나중에 정말 웃으면서 이 시간을 떠올리는 그런 합격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